네, 4일 정도 푹 쉬고 왔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월가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쏟아졌는지 하나씩 짚어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 영화에 대한 100% 관세 연휴 동안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 아직까지는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언급 간밤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의약품 관세도 함께 주목해 볼 만한데 어떤 식으로 방향성 가져가 봐야 할지 기사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확인할 수가 있는 FOMC. 일단은 동결에 대한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측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게요.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연휴 사이 정말 왔다 갔다 했던 환율입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도 움직였지만 중국의 화폐 가치도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였는데요. 어떤 이슈 때문에 움직였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브리핑 통해서는 관세로 제조업을 잘 못 살릴 수도 있다라는 월가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간밤 미증시는 어떻게 끝났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촬영된 영화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백악관이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영화 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백악관은 외국 영화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외국 영화 관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산업 관계자들과 만날 것이라며 영화 산업에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국외 제작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지만 여전히 업계와 시장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이번 주 FOMC에선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달 FOMC에선 제롬 파월 의장의 향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그널,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력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연준은 현지 시간 6일부터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8일 새벽에 금리 결과가 발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인정하지 않고 줄기차게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죠. 하지만 연준으로선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경기 하강 가능성을 모두 걱정하는 만큼 조정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미국 뉴욕의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5일 1,37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대만 정부가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자국 통화의 강세를 용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에 퍼지면서 대만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자 원화 가치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6일 국제금융센터 금융 속보를 보면 5일 뉴욕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에서 1개월 뒤 결제하는 달러 원 거래가 1,372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달러 지수가 100.03에서 99.8로 떨어지면서 약세를 보였지만 이날 원화의 강세폭은 달러 약세폭에 견져 훨씬 컸습니다. 대만 중앙은행이 환율의 급락에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환율 하락폭이 더욱 커졌는데요. 대만 외교부는 5일 현지 언론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대만의 대미 무역 흑자는 환율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대만과 미국 간 협상에서 당연히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전후로 월가 거물들이 잇따라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켄 그리핀 CEO는 미국인들에게 자존감을 돌려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꿈은 칭찬할 만하다라고 하면서도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꿈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인 빌 에크먼도 시간은 미국의 편이라고 하면서도 미중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미중이 서로 세 자릿수 관세를 부과한 상태지만 그 피해는 중국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소식 확인해 봤는데요. 다음 판통에서 간밤 이슈는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확인하시죠. 우선 간밤 이슈 확인해 보기 전에 전체적인 분위기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쳐가는 게 아닐까라고 기대했던 미국 뉴욕 증시. 우리가 쉬는 동안 약간은 주춤하는 기색을 보여줬습니다. 9일 정도 계속 상승을 하다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량 인도량이 조금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1%대 하락폭 보이는 모습이고요. 여타 M7 기업들도 0.몇 퍼센트, 1%대 하락폭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럼 간밤 이슈는 어떤 이슈가 시장을 흔들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간밤에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하면 캐나다와 미국 간의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회동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으며 분위기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정말 강경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나라와 함께 협상을 할 때 그 협상에 대한 조건은 내가 정한다라는 기조를 분명히 한 건데요. 캐나다와의 회동 전 트루스 소셜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의 차와 에너지, 목재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저 그들에게 우정 하나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반면에 그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이번 협상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건 미국이다라는 걸 분명히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기조는 회동 중간에도 이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냐라고 짚어보면 캐나다 관세에 대해서는 협상의 가능성이 없다. 여전히 부과하는 만큼 계속 지속할 것이다라고 일축하는 모습이기도 했고요. 또 USMCA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화만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관세, 흔들리지 않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회동이 끝난 다음 캐나다의 카니 총리는 어떤 이야기를 내놨을까요? 캐나다는 일단 절대 팔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51번째 주로 계속 편입하겠다라는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카니는 이에 정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로 팔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캐나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회동 내용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정말 건설적으로 끝났다라고 말하면서도 다음 주 지속적인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까지 시사하고 있네요. 일단 앞에서 브리핑 통해 전해드렸던 것처럼 내일 밤에는 FOMC 회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걸 뉴욕 증시도 기다리면서 오늘은 전반적인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과연 내일 새벽 동결로 점쳐지고는 있지만 이런 결과가 과연 시장에는 어떤 반응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이슈와 함께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